확실한 컨셉이 있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감안하시고, 과수원 농가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혀 찾지 않거든요. 매우 끈끈한 유대관계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운영도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좋으신 분들도 술 한 잔 드시고 좀 안주 상태가 되면 진상 손님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자주 접하지 않더라도 그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도 굉장히 재밌어요. 농어촌 민박 이렇게 운영하면 힐링 제조는커녕 중노동만 한다. 네. 흔히들 말씀하시는 펜션 운영에 관한 주제인데, 대표님은 부동산, 건축업 말고 리조트 펜션, 카페, 뭐 다른 샵도 운영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얼마나 운영하셨나요? 제주에서는 한 13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육지에서까지 따지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잠깐 근무하고 28살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한 25, 6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저 또한 그랬고, 객실 3개에서 4개 정도의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면서 네. 자기 여가 시간도 갖고 돈도 벌고, 네. 정말 도시에 사는 분들은 마지막 여생을 이런 꿈을 많이 갖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제주도에 내려온 것이 사실이고요. 제주도가 지역성이 또 강하고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확실한 컨셉이 있지 않으면 농어촌 민박업, 작은 민박업이라 하더라도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감안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농어촌 민박을 준비하면서 펜션 카페 회원 가입도 해보고 여러 정보를 얻고 공부 중인데, 힘들다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이걸 케이스별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컨셉입니다. 컨셉은 숙박업소나 기타 카페 또는 제주도에서 어떤 영업을 영위하실 적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과수원 농가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혀 찾지 않거든요. 제가 원하는 또는 제가 생각하는 제주도의 운영 컨셉 또는 그거에 대한 주제는 본인만이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낚시형 펜션 또는 낚시형 카페 또는 이런 낚시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낚시를 워낙 좋아하고 또 제가 워낙 좋아해서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또 좋아하는 고객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매우 끈끈한 유대관계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운영도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나만이 할 수 있는 또는 내가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는 컨셉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의 숙박업소나 기타 이런 업소들의 유행은 항상 3년이 반복되거든요. 2년 정도만 해도 굉장히 그 유행이 뒤처지는 컨셉이 되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가기에는 물론 많은 수의 손님들이 유치가 되고 수익이 크다면 그때그때 바꿀 수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작은 개인 업체는 2, 3년마다 리모델링을 교체하거나 또는 새로운 컨셉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컨셉을 정하시는 것이, 나만의 컨셉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목공, 그러니까 나무를 만지고 이런 일이 너무 즐겁고 좋다, 그래서 제주를 내려왔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요리하는 목수 땡땡땡 공방이라는 음식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본인만의 그 좋아하는 그런 감성을 묻어놔서 나무를 만질 때 필요한 그런 공구들을 카페랑 식당 또는 술집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카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인만의 독특한 컨셉일 수가 있겠죠. 네, 세 번째는 노하우가 되겠네요. 오랫동안 특히나 10년 이상 숙박업을 운영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실제 이웃이라든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숙박업소를 꽤 다년간 또 여러 개를 운영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캐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조식과 바베큐입니다. 물론 조식과 바베큐 서비스를 하면요, 그 입실률이라고 하죠. 공실률이 30%나 줄어드는 매우 큰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행이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저도 서울 감성이다 보니까 대부도나 제부도로 놀러 갔을 때 큰 펜션에 방이 하나고 앞에는 뭐 뒤뜰에는 바베큐를 하고 술을 뭐 진탕 먹고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디님도 당연히 그런 시절이 있었죠. LT 뭐 대성리 가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주도는 당연하고요.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요. 제주에 내려와서 뭐 술을 진탕 드시고 뭐 바베큐를 하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베큐 서비스를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입실률이 30%가 높기는 하지만 단점으로 치면 화재 위험성이 많죠. 제주는 바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불꽃이 튀어서 옆집에 옮겨 붙는다거나 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것이고요. 또는 그 음주 문화, 특히나 바베큐를 하시는 분이 술을 안 드시는 분이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좋으신 분들도 술 한 잔 드시고 좀 만취 상태가 되면 진상 손님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제 경우로 예를 들면 저는 바베큐 안 합니다. 그리고 조식 부분도 맞습니다. 조식은 뭐 제가 운영하는 두모레 리조트 조식이라고 치시면 네이버에 나오는데요. 간단한 조식 바구니에 그냥 그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본인 편한 시간에 이걸 냉장고에 이렇게 킵해드리는 정도 서비스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걸로 인해서 조식 마음에 든다 이런 리뷰도 많이 받아서 보람이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되고 내가 예전에 식당을 좀 하셨다고 해서 조식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계속 숙박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다 보면 그 자체가 그것이 컨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1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 되면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식을 그때 가서 안 하려고 하면 또 입실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식은 직접 해서 때론 석식을 제공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아도 될 때는 됩니다. 물론 조식이 맛있으면 조금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생활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제주에 내려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좀 여유로운 생활.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조식, 바베큐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조식은 간단하게 바구니에 이렇게 제공하는 정도만 해라. 그리고 손님과 자꾸 마주치려고 하지 마세요. 손님이 이렇게 마주치는 거 옛날처럼 뭐 정겹고 그렇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냥 손님이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유지가 돼야 되고요.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손님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숙박하는 것으로 해서 불편함을 느끼면 내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주인분이 밝고 즐겁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숙박하시는 분들도 그 기운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식, 바베큐는 하지 않으시고 숙박하시는 분들과 자주 접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용료를 낮춰라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숙박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입실률이 적어도 된다. 한 달에 뭐 한 절반이나 한 30% 정도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내 개인 생활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금액을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손님은 항상 아시겠지만 식당 운영이나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님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숙박업소도 꼬리가 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운영하시는 거는 당연히 자금이 여유로우시다면 좋지만 숙박업을 시작하신다면 여유보다는 금액을 좀 낮춰서라도 그 공실률을 최소한 30%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않는 이유가 이제 청소를 내가 많이 해야 되고 수익은 적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는데 세상에 쉬운 게 없지 않습니까? 숙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시다가요. 시간이 지나서 단골도 생기시고 좋은 리뷰가 쌓이게 되면요. 방문 리뷰가 쌓이게 되면 그때는 조금 본인의 컨셉대로 운영을 하셔도 되고 금액을 조금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실률을 낮추고 금액을 올려서 수익은 똑같이 만들겠다 하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풀빌라 유행은 이미 5년 전에 끝났습니다. 제주도 유행이 계속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농가 독채 펜션이 유행했던 때가 있고 뭐 창고를 리모델링 하던 때가 있고 뭐 풀빌라가 유행하던 때 또는 전망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제주는 이제는 그런 유행들이 다 지나서요. 어느 하나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풀빌라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손님이 몰리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하자면요. 풀빌라를 운영을 하시더라도 요즘 다 인스타그램이나 또 SNS가 가장
유행을 하니까요. 그런 SNS를 나 제주에 놀러 왔어. 그리고 고급적인 나의 숙소에 놀러 왔어. 나 이런 숙소에 묵고 있어. 자랑할 만한 그런 촬영 소품이라든가 촬영할 수 있는 촬영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면 당연히 뭐 풀빌라 또는 수면에 몸이 담궈져 있거나 이러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오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육지와 달리 그렇게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는 반면 더 신경 써줘야 하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있을까요, 그러면? 물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까지도 가장 중요한 게 피디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운영을 맡고 계시니까. 청결. 예, 맞습니다. 숙박업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뭐 제가 깔끔을 떨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즘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예전과 다르게 뭐 흡연을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뭐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그러지 않는 편입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깔끔하게 쓰고 가는 편인데요. 요즘 대부분 제주도를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성향이 이러하다 보니까 깔끔과 청결하다 보니까 숙소 자체도 깔끔, 청결을 가장 우선순위를 둡니다. 두 번째로 보면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뭐 주인이 옛날 펜션처럼 주인이 고추장을 뭐 이렇게 갖다 주고 기름장을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 상추를 떠주고 이제는 그 고객이 주인과 그러니까 숙박업소의 그 사장과 자주 접하지 않더라도 그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조리 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물이 떨어졌을 때 주인을 자꾸 이렇게 불러야 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생수가 그냥 빼낼 수 있는 그런 냉장고나 비치를 한다거나 한마디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가끔 손님들과 마주칠 때가 있는데 숙박객 분들과 그냥 밝게 웃어주고 그 순간이 전부니까요. 저한테는 짧게 접하지만 그 숙박객들이 사장하고 만나는 순간은 뭐 입시를 하실 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무인으로 제가 카드를 걸어놓기도 하는데 잠깐 마주칠 때는 세상 압축을 해가지고 세상 압축해서 너무 친절하게 반갑게 제주여행 즐겁느냐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시는 것이 계속 그 숙박업소에서 거주하시면서 그분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접속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잔디나 조경수도 신경 써야 하고 단독주택은 스스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할 것이 많은데 네. 이런 점과 펜션 운영과 연결지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전원주택을 제주도에 처음 매입을 해서 실제로 한 6년 정도 살아봤는데요. 손님이 올 때만 막 정원 관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정착하기도 바쁜데다가 뭐 넓은 집이라고 손님이 오셨는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정원을 급하게 했는데 보람은 있어요. 풀 냄새 또는 흙 냄새가 너무 좋고 힐링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인주택을 살면서 또 입돌하셔가지고 관리하기는 힘든데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도 벌면서 그러니까 숙박객을 유치도 하면서 내 집 앞 정원이 곧 손님의 정원이니까요. 깔끔하게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 정원을 맛보고 또 육지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제주도에 내려오신 관광객 분들도 그 정원을 보면서 깔끔하게 관리된 정원을 보면서 힐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일거양득이다 또는 일석이조다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펜션을 하는 분들은 신축을 하건 지어진 집을 사건 대지 면적과 건물 면적 또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 테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운영하면서 고생 안 하기 딱 적당한 평수, 건물의 평수가 있을까요? 인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부부가 두 분이 다 남자분, 여자분 두 분이 펜션업에 종사를 계속 하겠다 아니면 전념하겠다 이럴 경우에는요. 객실이 6개를 넘어가면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죠. 혼자 내려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남편은 직장에 가시고 와이프분 혼자서 운영하셨다 그러면 3개를 넘기시면 좀 힘드실 겁니다. 당연히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 농어촌 민박업. 세제 혜택도 많을 뿐만 아니라 평수가 229제곱미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0평이 좀 넘겠죠. 70평이 조금 안 되고 요 정도의 규모면 그냥 부부가 같이 하거나 또는 혼자 하실 때도 그냥 원활한 그 운영 방법이 되겠고요. 더 커지면 사실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운영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마무리 겸 제가 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아까 펜션에 대해서 유행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테마가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다가올 제주도 유행 테마 아니면 꾸준히 잘 되는 테마 이런 편을 다음 편으로 한번 저희가 촬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한 3년마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유행을 짚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 예고편이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나의 컨셉을 유지할 수 있는 또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나만의 컨셉을 정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도 해외 여행이 지금 굉장히 성황리에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애견 동반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나 혼자 여행을 가고 싶은데 항상 옆에 커플이 있고 가족이 있어서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한 숙소를 찾는 분들에게는 뭐 명상 숙소 또는 뭐 명상 펜션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 시간이 날 때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은 이미 제주 도민이십니다. 좋아요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